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이번 개발자 고민은 고졸의 26살 취업 준비생의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IT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뭐, 간단한 게시판 만들기 정도로 하실 수 있는데, 자바, JSP, 스프링, 뭐, 오라클, MySQL, 그다음에 뭐, HTML,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도 연락이 많이 안 온다. 이게 아마도 문제가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 들거나 고졸이라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력서를 작성할 때 개발자 관점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인사 담당자 관점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 팁을 알려달라는 거죠.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과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해서 일단 알려드리자면, 당연히 저는 개발자에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개발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인사 담당자는 그냥 개인 신상 정보 정도만 궁금해 하겠죠. 근데 사실 요즘은 뭐 고졸이든 아니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그 지원자의 실력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채용 담당자는 아니니까 제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보고 듣는 바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신 학교 같은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대졸인지 고졸인지를 따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 장벽마저도 허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정도는 따지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한국에서 일할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학력 자체가 이제 학벌이 아니라 내가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카이스트 나왔다 이게 아니라, 뭐 외국에 있는 뭐 동부에 있는 뭐 그런 데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고졸이냐 대졸이냐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조차 신경을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채용을 한다면 저는 대졸을 뽑습니다. 같은 이력서라면 대졸 전공자를 뽑습니다. 같은 이력서라는 가정하에,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 IT 교육센터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은, 그런 정도의 기술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그 기술 자체로 본인이 매력적인 그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상품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저도 하나의 상품이고, 모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고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은 여러분들 개개인은 다 상품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이 회사의 매력적인 상품이어야만 이 회사와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면 저도 잘려요.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어필해야 돼요. 나는 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 분들도 많죠. 아직 이제 문턱에 들어가지도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본인은 어떻게 세일즈 할 것인가, 본인을
내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세일즈를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저 기술들 매력적이었던 시기가 있어요. 제가 취업할 때 그랬어요. 제가 취업할 때쯤에는 스프링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일단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 당시엔 스프링을 그렇게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네이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이버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스터디 열심히 하고 스프링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교육을 갔었어요. 스프링 교육을. 네이버에 입사하기 전에 네이버에 스프링 교육을 하러 갔었어요. 그랬던 게 저한테 많은 자신감도 줬고, 이제 취직할 때 당연히 많은 도움도 됐죠. 제가 스프링을 많이 알고 있던 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게. 근데 지금은 사실 스프링을 알고 쓰고 있는 개발자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되게 많아요. 그게 큰 그렇게 개발자에게 끌리는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더 본인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더 하셔야 됩니다. 더. 그게 다가 아니. 교육센터에서 자, 이 정도 하면 개발하실 수 있어요. 어딘가 취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교육센터는 여러분들의 취직을 보장해주는 센터가 아닙니다. 교육센터는 철저하게 돈을 버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취직시켜주는 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교육센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을 꼬셔가지고 이거 들으면은 취직할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또는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그런 게 목적이지, 거기에서 취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취직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스프링 또는 자바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향상시키고 싶다면 제가 인프런에 올린 이 강좌들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강좌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든 강의 2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을 기회 삼아 수강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 읽어보셨죠? 그 인센티브에 관한 책인데, 괴짜경제학이라고.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은 다 자기만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굴러가는 거지, 이게 그냥 선의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을 봐주고 이런 게, 그게 그렇게 로지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집을 팔 때는 요새 매물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집을 살려고 그럴 때는 매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다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 모든 어떤 회사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고객을 챙겨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회사들은 나 전문가들은 진짜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 채널도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도와드리려고 이런 조언이나 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걸 하면 재미가 있고, 제 나름대로 재미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제 유튜브 채널이 풍부해진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지, 제가 단순히 왜 남의 고민을 들어서 굳이 내가 4시간 들어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찍겠습니까? 그러죠? 저한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영상은 저도 만들지 않아요. 제가 떠들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떠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고민을 보내주신 본인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이력서에 조금 더 매력적인 문구를 넣을 것인가, 어떻게 개발자를 홀릴 것인가, 어떻게 딱 봐도 나를 데려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본인이 공부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두 번째, 이력서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내용. 간단하죠. 잘 모르는 거. 잘 모르는데 안다고 써놓으면은 면접 볼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만약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스프링을 잘한다고 이력서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만약에 저를 이제 면접관으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막 스프링에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싶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을 못해요?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력서에 단순히 기술을 많이 나열한다고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아요. 들어가면 좋은 내용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취업을 해서 어디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채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본인이 학습한 내용으로 채우셔도 돼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도커나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웹 서버 관련된 개발은 사실 뭐 스프링, 뭐 JSP 이런 거보다는 스프링은 요새 너무 기본적이니까 당연히 하시면 좋고, 그냥 웹 개발 자체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모바일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고 면접관을 만났을 때 이게 내가 만든 거다 라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백엔드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도메인도 약간 너무 단순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게시판 만들기, 게시판에 뭐 로그인 회원가입 정도 있는 거 너무 단순하고 너무 흔합니다.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포트폴리오가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를 담고 있는 로직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을 이제 설계를 보여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면접 기회가 잡히면 이러한 구조로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러한 구조로 설계를 했고, 왜 이렇게 했으며 여기선 이러한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게 안 좋았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꿨다. 또는 뭐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았다.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이제 이력서가 좀 더 풍성해지고, 가령 AWS에다 서비스를 올릴 것인지, 또는 그냥 디지털 오션이나 뭐 이렇게 카페24에서 서버를 받아가지고 올릴 것인지, 그때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혼자 공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면서 경험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이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본인의 현재 상태가. 그거를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 잘 되시길 빌게요.